오후 8시가 넘었어요. 성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 불빛이 들어왔죠. 지역의 메시지였어요. 지은호 혼자 빈 공사장에서 밤까지 꼼지락거릴지 모르니까 들러봐. 성재가 메시지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자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은호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성재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공사장에 도착했어요. 대부분의 조명이 꺼져 있었고 한쪽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은호가 있는 곳이었죠. 성재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은호는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재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은호의 어깨를 치며 가볍게 인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호가 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림이었습니다.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림, 후드티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지혁이었습니다. 성재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입가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은호가 그 그림을 바라보는 표정. 성재는 그 표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운 사람을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애틋한 눈빛이었죠. 은호가 아직도 지혁을. 성재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희망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성재가 무의식 중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발소리가 났어요. 은호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스케치북을 덮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본부장님, 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스케치북을 가방 속으로 후다닥 집어넣었죠. 언제 오셨어요? 은호가 말을 더듬으며 물었어요. 방금요. 성재가 최대한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나왔어요. 지혁이가 은호 씨 혼자 야근한다고 챙기러 가보래서요. 성재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방금 본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 네. 은호가 시선을 피했어요. 귀까지 빨개져 있었죠.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본부장님한테 들킨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성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림을 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은호가 지역을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던 거죠. 어쩌면 처음부터 정리가 안 됐던 걸지도 몰라. 성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 씨. 네? 은호 씨가 그린 거예요? 지역이 그림을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은호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예전 거죠? 대학 때. 네. 또 침묵이 흘렀어요. 성재가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성재가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은호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성재는 믿고 싶었어요. 은호 씨, 아직 지혁이를 잊지 못한 거예요? 질문이 직접적이었습니다. 은호가 깜짝 놀라 성재를 봤어요. 본부장님, 은호 씨가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니에요. 저 이미 다 정리했어요. 은호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발견했는데 옛날 그림이 있길래 추억으로 본 거예요. 정말이에요. 성재는 그런 은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말없이요. 지은호가 다시 지혁이한테 흔들린다. 성재의 속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성재는 겉으로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네. 은호 씨가 정리했다니까 다행이에요. 늦었으니까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짐 챙기세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한참을 그렇게 가다가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 씨, 요즘 힘들죠? 일도 많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리하지 말고요. 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성재가 은호를 봤어요.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은호 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요. 제가 은호 씨 친한 친구라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요.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성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쥔 손에는 힘이 가득 들어가 있었어요. 은호가 지역을 잊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건 나야. 천천히, 조금씩, 친구로 시작해서
차가 은호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서 푹 쉬세요. 네, 감사해요. 본부장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은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성재도 손을 흔들어 주었죠. 은호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성재는 차를 출발시키지 않았습니다. 은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성재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성재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힘들겠네. 성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천천히 가자. 은호가 나를 보게 만들자. 삼각관계의 신호탄이 조용히 올라간 밤이었습니다. 이런 게 타이밍이라는 거구나. 그동안 궁금하셨죠?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요. 며칠 후 사옥 공사 현장이었어요. 은호는 작업대 앞에 서서 도면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책상 한쪽에 삼각김밥 한 개가 놓여 있었어요. 밥만 먹은 상태였습니다. 은호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으면서도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또 끼니 걸으면서 일해? 은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혁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도면 회의하러 왔는데 너 점심은 먹었어? 지혁이 책상 위 삼각김밥을 가리켰습니다. 그게 점심이야? 지혁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급하게 먹으려니까 이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나중에 제대로 먹어야 돼. 몸 상해. 지혁이 은호 옆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면을 쳐다봤어요. 어디까지 진행했어? 여기요, 1층 홀 부분인데 벽면 마감재 때문에 고민 중이에요. 은호가 펜으로 벽면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지혁이 고개를 숙여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은호와 어깨가 스칠 듯 가까웠습니다. 지금 뭐로 할 생각이야? 목재 패널로 하려고 했는데 은호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조명이랑 조화가 안 맞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석재로 바꾸면 어떨까요? 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나도 그 생각했어. 은호가 깜짝 놀라 지혁을 봤습니다. 진짜요? 응, 목재는 따뜻한데 여기는 좀 더 모던한 느낌이 필요하거든. 석재가 맞아.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일이 술술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여기 벽면은 대리석 패턴, 그리고 이 부분은 간접 조명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 아, 맞아요. 저도 조명 생각했어요. 은호가 신나서 자기 펜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도면 작업을 했습니다. 의견을 주고받으며 하나씩 완성해 갔어요. 이상하게 오늘은 뭐든 잘 맞았습니다. 지혁이 다음 도면을 펼쳐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어요. 휙! 도면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책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며 반쯤 말려버렸죠. 어? 은호와 지혁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두 사람이 황급히 도면을 향해 몸을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호의 손과 지혁의 손이 도면 위에서 겹쳤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췄어요. 은호의 손 위에 지혁의 손이 얹어져 있었죠. 따뜻했습니다. 지혁의 손이요. 크고 따뜻한 손이 은호의 작은 손을 감싸고 있었어요. 은호가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하고 뛰었죠. 지혁도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가까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어요. 지혁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은호의 숨소리도 들렸죠. 지혁의 시선이 은호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눈, 코, 그리고 입술. 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지혁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가까워. 은호가 생각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호 손 작네. 지혁이 생각했어요. 지혁이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은호의 손 위에서 살짝, 아주 살짝 쓰다듬듯 움직였어요. 의도적이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건 실수가 아니잖아. 지혁이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은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빨간 얼굴을 보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무의식 중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은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응?
지역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손을 떼지 않고요. 손이요, 저기 손. 응, 손. 지역이 대답했지만 손을 떼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지역이 천천히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아쉬운 듯이요. 정말 천천히 마지막 순간까지 닿아 있고 싶다는 듯이 손가락이 은호의 손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나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지역이 도면을 집어들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요. 하지만 귀가 빨개져 있었죠. 여기는 어때? 지역이 도면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어요.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은호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역이 만졌던 손을요. 아직도 뜨거웠어요. 은호가 그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그 손을 통해 더 크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지역이 은호를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였죠. 파티션을 유리로 하려고 했어요. 개방감 있게요. 지역이 은호 대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너 표정 보면 알아. 뭐 생각하는지. 지역이 웃었습니다. 좋아, 나도 그 생각했어. 또 맞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방금 전 손이 닿았던 그 순간 이후로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계속 도면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의견이 맞을 때마다 웃었고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언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사옥 준공식 날이었어요. 깨끗하게 완성된 건물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직원들, 오수정과 학교 후배들, 그리고 몇몇 지인들이었죠. 우와, 진짜 멋있다. 오수정이 감탄하며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지역 선배, 대박이에요. 완전 모던하고 세련됐어요. 지역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건물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1층 로비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넓고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와 감탄사를 쏟아냈어요. 와, 진짜 넓다. 조명 진짜 예쁘네요. 자, 이제 2층 전시실 보러 올라가 볼까요? 지역이 사람들을 이끌고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은호는 1층에 남았습니다. 혼자서 사무실 이곳저곳을 천천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공들여 만든 공간을 조용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은호가 조명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해봤습니다. 밝기가 적당한지 확인했죠. 벽면 마감재도 살짝 쓰다듬어 봤습니다. 매끄러웠죠. 완벽했어요. 여기는 잘 됐네. 은호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역이었어요. 다들 위에 있는데 너는 왜 여기 있어? 지역이 물었습니다. 그냥 혼자 보고 싶어서요. 두 사람이 안쪽에 있는 지역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넓었습니다. 큰 창문이 있었고 심플한 디자인의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죠. 지역이 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은호가 깜짝 놀라 지역을 봤습니다. 지역의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이거, 지역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며요. 네? 내가 만든 공간이라서 그런가. 사람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진다. 지역이 말을 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죠. 감사해요. 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역이 은호를 돌아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마워, 진심으로. 지역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은호의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지역은 은호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은호의 빨간 얼굴, 떨리는 속눈썹, 작은 귀, 모든 게 예뻐 보였어요. 지역이 한 걸음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은호가 뒤로 물러섰죠. 등이 벽에 닿았어요. 지역이 은호 앞에 섰습니다.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은호야, 네? 너, 지역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은 거였어요. 은호가 지역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역도 은호를 내려다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팽팽했어요. 지역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은호의 얼굴 쪽으로요.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은호가 생각했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지역의 손이 은호의 뺨을 향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은호가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역의 손이 은호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호의 머리카락에 붙어있던 먼지를 톡톡 털어낸 거였어요. 먼지 묻었어. 지역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 네. 은호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지역이 한 걸음 물러섰어요. 나가자. 사람들 기다려. 복도에서 지역이 멈춰섰어요. 벽에 손을 짚고 잠깐 숨을 고르는 것 같았죠. 미쳤나 봐. 진짜로 만질 뻔했잖아. 지역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요. 방금 뭐였지, 지역 선배. 그때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 3층도 구경해요. 오수정의 목소리였어요. 잠시 후 사람들이 다시 1층 로비로 모였습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지역 선배 대박 날 거예요. 오수정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지역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와주셔서. 그리고 천천히 은호를 봤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만들어준 지은호 실장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은호를 봤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은호 없었으면 이렇게 못 만들었어. 지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요. 은호의 얼굴이 또 빨개졌어요. 지역은 은호를 계속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떠든 박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은호를 향한 마음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굳었을까? 뭐 걸릴 거 있어? 같은 시각 영나의 집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영나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지환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만화책 새로 빌렸어. 내일 보여줄게. 영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하지만 곧 미소가 사라졌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영나야. 어머니 고성이의 목소리였어요. 영나가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죠. 무슨 일이세요? 진화그룹에서 연락이 왔어. 성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야. 영나의 눈이 커졌어요. 진화그룹이요? 지난번에 식사 자리에서 만났던 둘째 아들. 성희가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구나. 영나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졌어요. 한 번 더 만나고 싶대. 이번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성희가 덧붙였습니다. 저를요? 응,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나보자고 하더라. 영나의 손이 무의식 중에 떨렸어요. 근데 그분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요? 10살 정도 차이 나지. 성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요즘 그 정도 나이 차는 흔해. 영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좋은 기회야, 영나야. 성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는 단호함이 숨어 있었어요. 진화그룹이면 우리 집안이랑도 잘 맞고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게 아니란다. 네. 알겠어요. 영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자고 했어. 그날 입을 옷은 내가 준비해둘게. 영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저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영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하늘이 보였어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무렵 한강이었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 영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여기가 한강공원이구나. 영나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나야. 지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2개를 들고 나오고 있었어요. 자, 여기 한강라면. 지환이 영나에게 컵라면 하나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먹는 거야? 영나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한강라면은 여기서 먹어야 제맛이야.
이게 한강의 문화라니까. 지환이 자기 라면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영나가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확 올라왔죠. 조심해, 뜨거워. 응. 영나가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한 입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영나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지? 한강 라면은 진짜 맛있어. 정말 신기해. 여기 분위기 때문이야. 바람도 불고 강물 소리도 들리고. 영나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강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나가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여기 정말 좋다. 영나가 작게 말했어요. 나 여기 처음이야. 진짜? 지환이 놀라 영나를 봤습니다. 한강공원 처음이야? 응, 한 번도 안 와봤어. 기회가 없었어. 그럼 오늘이 영나의 첫 한강이네. 지환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이 계속 라면을 먹었습니다. 천천히요. 가끔씩 서로를 쳐다보며 웃기도 했어요.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주황빛으로 물들어갔어요. 진짜 예쁘다. 영나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그지? 한강 노을은 진짜 예쁘거든. 지환도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나의 머리카락이 살랑 날렸어요. 참, 이거 봐. 지환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만화책이었어요. 이거 새로 나온 거야. 너 좋아할 것 같아서 빌렸어. 지환이 만화책을 영나에게 건넸습니다. 로맨스 만화네? 응, 그림도 진짜 예쁘고 내용도 재밌어. 읽어봐. 영나가 만화책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림이 정말 예뻤어요. 우와, 진짜 예쁘다. 영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지? 내가 고르길 잘했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만화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환이 자연스럽게 영나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어요. 여기 봐, 이 장면. 지환이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진짜 웃기다. 영나가 소리내어 웃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깔깔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새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다음 편도 있어? 영나가 만화책 마지막 장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응, 다음 편 나오면 바로 빌려올게. 그럼 다음에 또 여기서 볼까? 영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좋아. 지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나도 웃었습니다. 안도의 미소였어요. 그때 영나의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집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아, 벌써 이 시간이네. 집에 가야 돼. 그래, 가자. 두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차에 타자마자 영나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옷매무새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눈치채면 안 되는데. 영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완벽해. 지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오늘 정말 재밌었어. 나도. 영나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환 오빠랑 있으면 정말 편해.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됐고 긴장하지 않아도 됐어요. 며칠 후 박영나의 집이었어요. 성희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나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영나야, 이리 와. 성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불렀습니다. 영나가 성희 옆 소파에 조용히 앉았어요. 네, 엄마. 성희가 영나를 천천히 쳐다봤습니다. 찬찬히 훑어보는 눈빛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성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내가 좀 달라 보여. 네? 영나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영나가 당황해서 손을 무의식 중에 만지작거렸어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 성희가 영나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영나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어요. 성희가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굳었을까? 영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 걸릴 거 있어? 성희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영나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난번 사건 때문에 너가 신경을 좀 썼나 보다. 성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하든 엄마는 다 알아. 그거 알지? 그 말이 영나의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네. 성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방에 들어가서 쉬어. 토요일까지 컨디션 관리 잘하고. 그날이 중요한 날이니까. 네, 엄마. 영나가 천천히 일어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과연 지혁은 은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KBS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방영됩니다. 지금까지 한입감상의 뇌피셜 리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